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지금 당장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시한폭탄 앞에 서 있습니다. 거리는 평온해 보입니다. 주말이면 백화점은 붐비고 해외여행객은 공항을 가득 메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풍경 바로 뒷골목에서는 소리 없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자영업자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카드론 시장입니다. 2026년 2월 현재 대한민국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데이터는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구조 신호입니다. 9개 주요 카드사의 카드론 잔액이 사상 처음으로 4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42조 원이라는 돈이 감이 오십니까? 이것은 기업이 투자를 위해 빌린 돈이 아닙니다. 가게가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돈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하루의 가게 월세를 막기 위해,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그리고 당장 내 입에 풀칠하기 위해 은행 문턱에서 거절당한 사람들이 마지막 자존심을 버리고 빌린 초고금리 생계형 자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경제가 어렵다는 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소름 돋는 평행 이론을 하나 보여드리려 합니다. 온 나라가 신용불량자로 넘쳐나고 멀쩡하던 대기업 카드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던 2003년 카드 대란의 악몽 기억하십니까? 지금 2026년의 지표들이 정확히 그날의 멸망을 가리키고 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지갑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여신금융협회의 최신 공시 자료를 뜯어보겠습니다. 카드론 잔액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뉴스 지겹게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총액이 아니라 그 속도와 질에 있습니다.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전월 대비 무려 5천억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보통 1월과 2월은 연말 보너스가 들어오고 설 명절 자금이 풀리기 때문에 대출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2026년에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영업자들의 자금줄이 완전히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미 작년부터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자영업자 대출의 문을 굳게 닫아 걸었습니다. 은행에서 밀려난 사장님들은 저축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부실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저축은행들마저 대출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습니다. 1금융권에서 2금융권으로 거기서 다시 거절당한 사람들이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별도의 심사 없이 클릭 몇 번이면 돈이 나오는 카드론, 그리고 리볼빙 서비스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십시오. 가파르게 치솟는 붉은 선이 바로 자영업자들의 다중채무 비율입니다. 다중채무자란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쪽 카드에서 돈을 빼서 저쪽 카드값을 막는 돌려막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자영업자 차주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무려 7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장님 중 7명이 빚으로 빚을 갚는 시한부 생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금융의 영역이 아닙니다. 재난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의 상황을 2003년 카드 대란과 비교하는 걸까요? 역사는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2003년 당시 대한민국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습니다. IMF를 조기 졸업했다는 자만심의 정부는 내수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신용카드 발급 규제를 완전히 풀어버렸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에게도 카드를 발급해줬고 경품을 줘가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그 결과 능력 없는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유흥비로 탕진하며 빚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의 카드 대란은 도덕적 해이가 부른 개인들의 파산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지금 다가오고 있는 제2의 카드 대란은 그때보다 훨씬 더 질이 나쁘고 파괴력이 큽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 핵심 포인트입니다. 2003년의 빚은 소비를 위한 빚이었습니다. 안 써도 되는 돈을 쓴 것이죠. 하지만 2026년의 빚은 생존을 위한 빚입니다. 지금 카드론을 받는 자영업자들은 명품 가방을 사려는 게 아닙니다. 밀가루 값이 올라서 전기세가 올라서 배달 수수료가 올라서 손님은 없는데 나가는 돈은 2배가 되니 어쩔 수 없이 빚을 내는 겁니다. 소비를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장사를 접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2003년에는 신용불량자 개인의 문제로 끝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자영업자는 대한민국 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이들이 무너지면 이들에게 물건을 대는 납품업체가 무너지고 이들의 가게가 있는 상가 건물이 공실이 되고 결국 건물주가 은행 빚을 못 갚아 은행이 부실화되는 거대한 도미노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우려하는 데이터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볼빙 2월 잔액입니다. 리볼빙이 무엇입니까?
이번 달에 갚아야 할 카드값의 10%만 내고 나머지는 다음 달로 미루는 서비스입니다. 말이 좋아 서비스지 실상은 연이자 19%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금리 대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리볼빙 잔액이 사상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달 카드값 200만 원을 막지 못해서 다음 달로 넘기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리볼빙은 마약과 같습니다. 당장은 연체를 막아주니 고맙게 느껴지겠죠. 하지만 복리의 마법이 빚의 저주로 바뀌는 건 순식간입니다. 리볼빙을 쓰다가 한도 초과가 뜨면 그때는 정말 갈 곳이 없습니다. 바로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거나 개인 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 법원 경매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상가 매물들이 그 증거입니다. 감정가의 반가, 반이반가까지 떨어져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가에 들어가서 장사할 사람이 없다는 걸 시장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자영업자들은 이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정책 실패와 거시 경제의 불운이 겹친 퍼펙트 스톰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고금리의 장기화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 하면서도 여전히 고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섣불리 금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가계부채가 폭발할까 두렵고 환율이 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대출 금리는 내려올 줄 모릅니다. 자영업자 대출의 70%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3년 전 2% 금리로 빌렸던 돈이 지금은 6%, 7%가 되었습니다. 한 달에 이자로 100만 원 내던 사장님이 지금은 30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순이익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이자만 300만 원이 나가는 기형적인 상황이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원인은 내수 소비의 실종입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점심값 1만 원도 부담스러워 편의점 도시락을 찾지 않으십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사과 하나에 5천 원 하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씁니다. 기업들은 수출이 잘 된다고 성과급 잔치를 하지만 그 돈이 골목 상권으로 흘러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른바 K자영 양극화가 극에 달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호황이지만 동네 치킨집과 카페는 파리만 날립니다. 손님이 없으니 매출이 없고 매출이 없으니 이자를 못 갚고 이자를 못 갚으니 다시 카드론을 쓰는 죽음의 나성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플랫폼의 역습입니다. 배달앱과 각종 플랫폼 수수료가 자영업자의 마진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구조 속에서 자영업자들은 금융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플랫폼 수수료 내고 은행 이자 내고 나면 빈털터리가 되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42조 원의 카드론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한국 경제의 뇌관입니다. 카드론은 부실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은 집이라는 담보가 있어서 연체가 되어도 회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카드론은 신용대출입니다. 담보가 없습니다. 차주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배째라 하고 누워버리면 금융사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카드사들의 연체율이 2%를 넘어 3%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가 별거 아닌 것 같습니까? 금융권에서는 마지노선을 1.5%로 봅니다. 이미 위험 수위를 한참 넘었습니다. 카드사들도 비상입니다. 대손충 당금을 쌓느라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카드사가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카드채 발행 금리가 올라갑니다. 카드사가 돈을 빌려오는 비용이 비싸지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카드 혜택이 줄어들고 할부 기간이 짧아지고 한도가 축소됩니다.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부터 다시 대출길이 막히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더 무서운 시나리오는 자영업발 금융위기가 부동산 시장으로 전이되는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이 빚을 갚기 위해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입니다. 아니면 노후 자금으로 사둔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급매로 던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급매물이 쏟아지면 부동산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집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때 나타났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지금 정부는 새출발 기금이니 만기 연장이니 하면서 어떻게든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 붕대만 감아둔다고 상처가 낫겠습니까? 골물대로 곪은 상처는 언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시점을 2026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총선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벤트가 끝나고 유예해줬던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순간
진짜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2003년 카드 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 명이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5명 중 1명이 신용불량자였습니다. 가족 중 1명은 빚쟁이에 쫓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그래도 한국 경제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중국 특수가 있었고 수출이 살아나면서 빚을 갚을 기회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2026년은 다릅니다. 잠재 성장률은 1%대로 추락했고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늙어가는 대한민국에서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자영업자가 다시 재기할 기회는 2003년보다 훨씬 적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위기를 더 심각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사라진 경제 한번 넘어지면 끝장인 사회, 그것이 2026년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자영업자라면 냉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빚으로 버티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합니다. 희망 고문은 가장 잔인한 고문입니다. 손절매라는 말은 주식시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손절매가 필요합니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나기 전에 폐업 지원금이나 채무 조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버티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장인이거나 투자자라면 현금 흐름을 점검하십시오. 자영업의 붕괴는 곧 내수 경기의 침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회사가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면 월급 봉투가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꼬마 빌딩 투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공실률 데이터는 후행 지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 바닥 경기는 훨씬 더 차갑습니다. 저평가되었다고 섣불리 들어갔다가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깡통 상가를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권의 부실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제2금융권, 특히 저축은행과 카드사의 건전성 지표를 유심히 보십시오. 예금자 보호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 돈은 안전한 1금융권으로 옮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금리 특판 예금에 혹해서 피 같은 돈을 위험한 곳에 맡기지 마십시오. 수익률 1% 더 받으려다 원금을 날릴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와 금융 당국에 묻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폭탄 돌리기를 할 생각입니까? 42조 원이라는 숫자가 단순한 통계로 보이십니까? 저 숫자 1원마다 벼랑 끝에 몰린 가장의 눈물과 한숨이 배어 있습니다. 무작정 돈을 빌려주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경쟁력을 잃은 자영업자들이 임금 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좀비 기업과 좀비 자영업자를 솎아내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아프다고 수술을 미루면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03년의 교훈을 잊지 마십시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수많은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카드론 42조 원 폭발 직전의 다중채무자 비율, 치솟는 연체율, 이 모든 것이 강력한 경고음입니다. 단지 우리가 귀를 막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의 비명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동네 식당이 문을 닫고 세탁소가 사라지면 우리의 삶도 불편해집니다. 그들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다가올 위기 속에서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거리는 조용하지만 데이터는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자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이 거친 파도를 넘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